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화가 나는 동시에 우리가 가진 문화적 자부심을 확인해야 하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중국의 문화 침탈 행위가 이제 우리 비빔밥까지 겨냥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김치도 모자라, 한복도 모자라. 이제는 우리 식탁의 상징인 비빔밥까지 자기네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솔직히 처음 이 소식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저처럼 어이가 없으셨을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건가 싶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분노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비빔밥에 담긴 위대한 가치를 정확히 알고 압도적인 논리와 풍부한 증거로 세계에 그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비빔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전 세계 비건들이 한국에 와서 감동하는 음식이며 세계 3대 건강식으로 공인된 한국의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오늘은 비빔밥에 담긴 놀라운 이야기, 그리고 중국이 왜 이 음식을 탐내는지, 또 외국인들이 한국 식탁을 보고 왜 그렇게 충격을 받는지, 그 모든 것을 깊이 있게, 그리고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빔밥이 단순한 밥에 나물 섞어 먹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비빔밥은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지켜온 깊은 철학이 담긴 우주의 축소판입니다. 바로 오방색을 통해 우주의 조화와 균형을 한 그릇에 담아내는 음양오행의 원리를 구현한 것입니다. 빨강, 노랑, 초록, 하양, 검정. 이 5가지 색깔은 단순히 미적 요소가 아닙니다. 생명과 건강을 설계한 조상들의 지혜입니다. 이 오방색은 우리 몸의 오장육부와 우주의 오행을 연결하는 치밀한 건강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빨간색은 불과 남쪽을 상징하며 심장과 혈액순환을 의미합니다. 고추장, 당근, 대추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붉은 기운은 우리 몸의 활력과 강한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조상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매콤한 고추장의 맛은 단순히 혀의 자극을 넘어 식욕을 돋우고 기운을 북돋는 역할을 합니다. 노란색은 땅과 중앙을 의미하며 우리 몸의 위장과 소화력을 상징합니다. 계란 노른자, 호박, 참기름 등이 이 역할을 합니다. 노란색은 모든 것의 중심을 잡아주는 안정적인 색으로 비빔밥의 영양과 맛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초록색은 나무와 동쪽을 상징하며 우리 몸의 간과 해독작용을 의미합니다. 시금치, 오이, 애호박, 상추 등 푸른 채소들이 배치됩니다. 봄의 생명력과 성장을 의미하는 초록색은 비타민과 미네랄의 보고로 몸의 독소를 풀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푸른 나무를 풍성하게 사용하는 것은 한국 음식의 특징입니다. 하얀색은 금속과 서쪽을 의미하며 우리 몸의 폐와 호흡기를 상징합니다. 도라지, 무, 콩나물, 흰쌀밥 등이 속합니다. 하얀색은 순수함과 깨끗함을 나타내며 특히 폐 건강에 이롭다는 전통적인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얗게 묻힌 나무를 사용하는 정갈함이 돋보입니다. 검은색은 물과 북쪽을 상징하며 우리 몸의 신장과 근원을 의미합니다. 표고버섯, 고사리, 김, 검은깨 등이 이 역할을 합니다. 검은색은 지혜와 깊이를 상징하며 장기적인 건강과 근본적인 기운을 보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빔밥은 각기 다른 색깔과 영양, 그리고 철학적 의미를 가진 재료들이 단순히 섞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음식입니다. 이는 조상들의 지혜가 집약된 문화유산입니다. 중국이 말하는 밥 섞어 먹기와는 차원이 다른 철학적 깊이를 가진 한국 고유의 음식인 것입니다. 비빔밥의 역사적 뿌리를 파고들면 이 음식이 얼마나 한국 사회의 포용력과 공동체, 정신을 대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비빔밥은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즐겼던 음식이라는 점에서 독보적입니다. 궁중 음식으로서의 비빔밥은 미적 완성도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골동반이라는 이름으로 문헌에 기록될 만큼 정갈하고 화려하게 조리되었습니다. 특히 전주 비빔밥은 조선 왕조의 본향인 전주에서 발전하며 궁중 비빔밥의 전통을 충실히 계승했습니다. 최고의 재료인 육회, 황포묵, 고급 지단을 사용하여 오방색의 미학을 완벽하게 구현했으며 왕과 왕비의 최상의 영양 균형을 맞추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처럼 비빔밥은 최고의 격식과 미를 갖춘 한국 고유의 왕실 요리로서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서민들의 지혜는 비빔밥에 더욱 깊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제사나 명절 후 남은 나물과 반찬들을 버리지 않고 밥에 비벼 먹는 골동반 문화는 검소함과 절약 정신의 상징이었습니다. 농사철 바쁜 와중에 새 반찬을 만들 시간이 없을 때도 남은 재료를 훌륭한 한 끼 식사로 재탄생시키는 창의적인 생활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지속 가능한 식문화의 원형이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우리 삶에 녹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궁중의 정교함과 서민의 실용성이 결합하여 완성된 비빔밥은 다양한 개성이 충돌 없이 하나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한국적 가치를 상징합니다. 중국의 우리도 밥 비벼 먹었다라는 주장은 이러한 한국 고유의 문화적 맥락과 철학적 깊이를 완전히 결여하고 있기에 근거 없는 억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충격받는 문화 중 하나가 바로 한국 식당의 상차림입니다. 메인 요리 하나에 10가지가 넘는 채소 위주의 밑반찬이 기본으로 제공되는 문화는 서양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풍경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레스토랑에서 채식주의자가 선택할 수 있는 메뉴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고기나 치즈를 뺀 샐러드나 단조로운 파스타가 전부이죠. 심지어 추가되는 채소에도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단조롭고 비싼 채식이 그들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메인 메뉴 하나만 시켜도 비건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나물 반찬이 수북하게 제공됩니다. 다 먹으면 리필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채식주의자를 위한 천국과 같은 식문화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유튜버들이 한국을 비건 천국이다. 나는 평생 이렇게 다양한 채소를 한 번에 먹어본 적이 없다라고 극찬하며 한국 여행 후기를 쏟아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국인 비건 유튜버는 전주 비빔밥을 먹고 감격의 눈물까지 흘렸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채식주의자로 살면서 느꼈던 불편함과 단조로움을 한국에서 해소하고 풍성한 식사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외국 비건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을 비건 여행지 1순위로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압도적인 채소 중심 식문화가 발달한 역사적 배경은 깊고 견고합니다. 불교 문화가 깊이 뿌리내리면서 사찰 음식을 중심으로 나물과 채소 요리가 예술적인 경지로 발달했습니다. 고기 없이도 깊은 감칠맛과 풍미를 내는 사찰. 음식의 조리법은 해외 미슐랭 셰프들조차 배우고자 한국을 찾게 만드는 채식 요리의 교과서입니다. 쌀농사 중심의 농경사회였고 사계절이 명확했습니다. 조상들은 봄에는 냉이와 달래, 여름에는 오이와 호박, 가을에는 버섯, 겨울에는 무와 배추 등 제철 채소를 활용하여 계절의 기운을 담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는 자연과의 조화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건강 철학이었습니다. 한국의 발효 문화는 채소 요리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김치, 된장, 고추장 등 발효 음식은 채소의 풍부한 유산균과 아미노산을 더해 단순한 채소 섭취를 넘어장 건강과 면역력을 강화하는 과학적인 건강법을 수천 년 전부터 실천해왔음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문화적, 역사적 배경이 집약된 음식이 바로 비빔밥입니다. 고기 없이도 완벽한 영양과 맛의 조화를 이루는 비빔밥은 한국 채식 문화의 가장 빛나는 상징입니다. 중국이 밥 비벼 먹으면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화적 몰이해와 탐욕이 빚어낸 억지일 뿐입니다. 비빔밥은 앞서 설명한 오방색 철학, 궁중과 서민의 융합, 독창적인 발효 채소 문화라는 한국 고유의 견고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밥 위에 채소를 얹는 행위만으로는 비빔밥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비빔밥이 한국 음식임을 증명하는 국제적인 팩트와 공인된 증거들이 중국의 주장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한국 정부의 글로벌 한식 캠페인에서 대표 메뉴로 선정되어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한국 음식임을 알렸습니다. 2010년 상하이 엑스포 당시 한국관의 대표 음식 역시 비빔밥이었습니다. 중국 땅에서조차 세계 각국 방문객들에게 비빔밥은 한국의 음식으로 확고히 각인되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아무런 이의 제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중국 스스로 비빔밥이 한국의 것임을 묵인했음을 의미하며 지금의 주장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CNN은 비빔밥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식 50가지에 선정하며
그 시각적 아름다움과 철학적 깊이를 극찬했습니다. 영국 BBC는 비빔밥을 건강식의 정점, 완벽한 영양 균형이라고 소개하며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을 한 그릇에 담아낸 지혜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비빔밥을 한국의 미적 감각과 영양학적 지혜가 집약된 음식이라고 극찬하며 한국 음식 특집 기사의 대표주자로 소개했습니다. 잡지 헬스 등 세계적인 기관들이 비빔밥을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선정하며 그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공인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공인과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 중국의 억지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는 이미 비빔밥이 한국의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비빔밥은 전통과 철학을 넘어 현대 영양학자들이 극찬하는 완벽에 가까운 설계를 가진 음식입니다. 첫째, 완벽한 영양 균형입니다. 비빔밥 한 그릇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5대 영양소가 황금 비율로 담겨 있습니다. 밥 탄수화물, 계란 고기 단백질, 참기름 지방, 각종 나물 비타민 미네랄이 한 그릇에서 조화를 이룹니다. 이처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적절히 배합하고 풍부한 미네랄과 비타민을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은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습니다. 둘째, 저칼로리 고영양의 조건 충족입니다. 비빔밥은 보통 한 그릇에 500에서 600칼로리 정도로 칼로리가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들어있는 영양소의 밀도는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는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영양 결핍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자 하는 현대인에게 가장 이상적인 식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포만감은 높고 칼로리는 낮으며 영양은 풍부한 건강식의 교과서입니다. 셋째, 압도적인 식이섬유 및 항산화 성분입니다. 각종 나물과 채소에는 식이섬유가 가득합니다. 이는 장 건강을 최적화하고 노폐물 배출을 도우며 현대인의 숙제인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과 혈당 조절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또한 채소의 파이토케미컬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우리 몸의 세포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특히 고추장의 캡사이신 성분과 참기름의 불포화 지방산도 항산화 네트워크를 강화합니다. 넷째, 유산균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입니다. 김치, 된장, 고추장 등 발효식품이 비빔밥에 사용되어 자연스럽게 유산균을 섭취하게 합니다. 장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다는 현대의학의 관점을 수천 년 전부터 실천해온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학적 우수성이 바로 비빔밥이 전 세계적으로 세계 5대 건강식품의 영예를 아는 이유입니다. 조상들의 철학이 현대과학으로도 완벽하게 증명된 것입니다. 비빔밥은 이제 전 세계인의 식탁에서 하나의 트렌드를 넘어 주류 음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뉴욕 맨해튼, 런던의 소호거리, 파리의 중심가 등 세계 주요 도시의 비빔밥 전문점들은 현지인들로 연일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한 그릇에 2만 원이 넘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건강함과 맛의 특별함 때문에 인기는 식을 줄 모릅니다. 할리우드 스타 기네스 펠트로, 비욘세 등 유명 인사들이 비빔밥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유행이 아닙니다. 이들의 철저한 건강관리 기준을 충족시키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선수촌에서 제공된 비빔밥은 외국 선수들 사이에서 가장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비빔밥이 격렬한 운동 후 에너지 보충과 영양 회복에 얼마나 완벽한 음식인지를 전 세계 스포츠인들이 인정한 셈입니다. 비빔밥은 한국 음식 문화의 모든 것이 집약된 정수입니다. 색깔의 조화, 맛의 균형, 영양의 완벽함, 그리고 모두를 위한 건강 배려가 한 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의 권위 있는 르 꼬르동 블루 같은 요리 학교에서도 한식과정 개설 시 비빔밥을 가장 먼저 가르치는 핵심 메뉴로 지정했습니다. 비빔밥을 통해 한국 음식의 기본 원리와 철학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빔밥의 가장 위대한 가치는 포용과 다양성의 철학입니다. 맛, 식감을 가진 수많은 재료들이 섞여 하나의 환상적인 하모니를 이룹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다문화적 조화를 상징합니다. 서민의 식탁에서도 즐겨 먹었던 것처럼 비빔밥은 신분이나 계층에 상관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평등한 음식입니다. 고기를 빼고 비비면 채식주의자도 심지어 칼로리 조절이 필요한 사람도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열린 음식입니다.
이러한 조화와 포용의 정신이 바로 비빔밥을 K푸드의 가장 강력한 상징으로 만들었으며 전 세계로 확산되는 진정한 힘입니다. 여러분,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비빔밥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섭니다. 한국의 유구한 역사, 깊은 철학, 과학적 지혜가 모두 담긴 정체성의 상징이자 세계가 인정한 문화유산입니다. 우리는 이 훌륭한 음식 문화에 대해 결코 잃어서는 안 될 압도적인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중국이 아무리 문화적 탐욕을 부려도 비빔밥은 영원히 우리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첫째, 우리 음식, 우리 문화에 대한 확고한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계에 알립시다. 둘째, 비빔밥이 왜 특별한지, 어떤 역사와 오방색 철학이 담겨 있는지 정확히 학습하고 외국인들에게 설명하며 중국의 억지 주장에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비빔밥의 전통적인 조리법, 오방색의 원리 등 전통의 가치를 굳건히 계승하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넷째, 한국 사람 한 명 한 명이 홍보대사가 되어 SNS 등을 통해 K-푸드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정확한 정보로 전파합시다. 다섯째, 우리 아이들, 손주들에게 비빔밥의 단순한 조리법이 아닌 그 속에 담긴 조상들의 깊은 지혜와 철학을 세대 간에 제대로 전수해야 합니다. 비빔밥 한 그릇 속에 담긴 한국의 힘. 그건 바로 자연과의 조화와 균형, 그리고 모두를 포용하는 따뜻한 배려입니다. 중국이 1000번을 우겨도 10,000번을 주장해도 비빔밥은 영원히 우리 것입니다. 우리 모두 비빔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알립시다. 감사합니다.